길수야, 이러다 모두 휩쓸려 버리겠구나. 배가 뒤집히면 부모님도 혼례도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아씨, 제 손을 꼭 붙드십시오. 절대 놓치면 아니 됩니다. 지금 이 물길은 영산강을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이젠 체면은 버리시고 오직 살아야만 합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영산강 하구 무안외가에서 문과 영암으로 돌아가던 작은 나룻배는 한순간의 광풍에 길을 잃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에서 아시와 머슴의 운명 또한 뒤섞였습니다. 섬에는 양반도 배갓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그의 봄, 영암, 김진사 댁 안채에는 까닭 모를 불길한 징조가 잇따랐습니다. 마당을 돌던 개가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가 장독대 옆에서 숨이 끊긴 채 발견되었고, 대청마루 기둥 밑에선 붉은 벌레가 때로 몰려 나왔습니다. 앞마당을 지나던 노인은 허리를 갠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홍수에 혈이 흔들린 개야. 이런 때 혼사를 서두르면 큰 탈이 난다네. 김진사는 혼사 날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신 3, 4일간 피신할 것을 택했습니다. 해가 기운 탓이니 외가 쪽 기운을 빌리자꾸나. 외갓집에서 하나흘 머물고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규수연하는 시종 둘과 머슴 길수를 데리고 무안 외가로 건너갔습니다. 외가는 인심이 넉넉한 집안이었고 사촌과 이모들은 따뜻한 미소로 현아를 맞았습니다. 전복죽과 미역국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낯빛이 돌아온 현아는 며칠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마루 끝에서 내려앉는 바닷바람은 여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나흘만 지나면 다시 본가로 돌아가 혼례를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흘 뒤 해가 기우는 시각, 길수는 나룻배를 살폈습니다. 바닥을 통과해 스며드는 물이 없는지, 노가 잘 맞물리는지, 줄이 해진 데는 없는지, 그는 영산강 문목의 변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강폭이 넓어질수록 바람의 결은 틀어지고 모래톱은 어제와 다른 자리에 누웠습니다. 낮게 낀 구름은 모여들었다가 흩어졌습니다. 현아가 물었습니다. 길수야, 오늘 물살은 어느 쪽이냐? 해 지기 전이면 영암나루에 닿을 듯합니다. 다만 하구에 들어서면 바람이 서쪽에서 돌 수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로 가까워질수록 강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새가 낮게 날았고 먼 하늘 끝에서 거뭇한 비장이 깔렸습니다. 강바닥의 모래톱이 어제와는 다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노를 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씨,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바람 또한 서쪽으로 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 천정을 가르는 듯 흩어지고 돌풍이 낚싯줄처럼 물결을 세차게 당겼습니다. 배는 강에서 목포 앞바다로 밀려나갔습니다. 나룻배의 노 하나가 비에 젖은 손에서 미끄러지며 절반이 부러졌습니다. 시종 하나가 흔들린 배에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길수가 몸을 던져 깃을 낚아챘지만 순식간에 궤도를 잃은 물길에 놓쳐버렸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빗줄기에 삼켜졌습니다.
아씨, 줄을 잡으십시오. 이리저리 떠밀리던 나룻배는 바다의 큰 숨에 휘말려 작은 섬들을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구름 아래 물과 바람이 서슬퍼렇게 막 부딪혔습니다. 살길은 바위가 솟은 작은 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기 바위섬이 보입니다. 붙잡겠습니다. 배가 바위 가까이 다가서자 길수는 현아를 먼저 업어 바위턱으로 옮겼습니다. 바위는 미끄러웠고 파도는 허리께까지 차올랐습니다. 겨우 바위 위로 올라섰을 땐 해는 이미 기울었고 하늘에는 짙은 비구름이 더 낮게 깔렸습니다. 섬이라지만 사람 발길이 닿은 자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아가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목포 앞바다 군도의 끝자락일 것이옵니다. 어두워지기 전 불부터 살리겠습니다. 길수는 젖지 않은 마른 풀과 작은 장가지를 모았습니다. 손바닥 살이 벗겨질 만큼 부싯돌과 불끝을 부딪혔습니다. 연기처럼 가느다란 불씨가 바람에 곧 꺼졌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촛불이 그렇게 피어올랐습니다. 현아의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큰 잎사귀로 가림막을 만들어 불가에 세워두었습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으니 바위 홈을 골라 빗물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가 예, 아씨. 살아있습니다. 오늘 밤만 견디면 내일은 길이 보일 겁니다. 그날 밤 파도는 잔인할 만큼 꾸준했습니다. 바람은 쉬지 않고 해초의 냄새를 몰아왔습니다. 현아는 물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엔 뭔가의 마루 기둥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물소리가 점점 낮아질 무렵 그녀는 불길에 손을 내밀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날이 밝자 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곳곳에 바위 웅덩이가 있었고 낮은 평지에는 칠개와 작은 조개가 느릿하게 기어다녔습니다. 물이 빠지는 틈에는 화개비가 바위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뺨에 붙은 소금기를 손등으로 훑어냈습니다. 해초를 모아 분리에 말렸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을 혀끝으로 가늠했습니다. 그는 덩굴을 꼬아 길게 만들고 바위에 부딪혀 떠내려온 나무 조각을 갈아 작은 고리처럼 구부렸습니다. 새벽 물때가 빠질 때 얕은 웅덩이로 작은 물고기 2~3마리를 몰아 넣어 잡았습니다. 솔가지를 엮어 바람막이를 키우고 젖은 옷을 바위 위에 펴서 말렸습니다. 현아는 길수가 꺾어놓은 억새로 깔판을 만들고 바위 틈에 해국 몇 송이를 따 옆에 놓았습니다. 길수의 손에 물집이 잡힌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억새 잎에 손이 베인 듯 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길수는 급히 다가섰습니다. 현아는 반사적으로 2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체면이 앞섰지만 그 체면은 곧 생존의 적이었습니다. 길수는 말없이 저고리 끝자락을 찢어 그녀의 손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 두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여긴 영암도 배갓집도 아니옵니다. 아씨가 다쳐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도리를 지키며 보겠습니다. 그제야 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는 낮게 기울어 갈증이 목을 조이는 시각, 섬은 이름조차 없는 자갈과 솔가지만 가득한 작은 모래톱이었습니다. 바위 틈에는 이끼와 해초가 매달려 있었고 바람은 소리 없이 모래를 긁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몸을 말리고 물을 구하고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윌슨은 주변을 빠르게 훑으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이 고일 만한 바위 홈을 찾고 솔 가지를 모아 바람막이를 세우고 젖은 옷을 펴서 말렸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없이 현아의 다친 손을 보았습니다. 아씨, 옷부터 말리셔야 합니다. 바위 위가 해가 바로 드니 여기 앉으시고 저는 물길부터 보겠습니다. 고맙다. 나도 손을 보태겠네. 현아는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걷어 올렸습니다. 고개를 든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살을 내는 찬 기운 속에서 해면을 앞세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른 모래를 긁어 얕은 웅덩이를 만들고 조개 껍질과 해초를 씹고 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떼어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것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또 왔습니다. 둘은 서로 등을 맞대고 바람을 피했습니다. 불빛이 듬성듬성 흔들리는 동안 길수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섬을 메웠습니다. 저는 영암 북쪽 논두렁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마른 집에서 품을 팔았고 또 다른 댁으로 팔려 가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다만 물을 보며 길을 배웠고 땅을 보며 절을 배웠지요. 저를? 굽히는 법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굽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씨는 굽히지 않는 법을 배워오셨겠지요. 그 말에 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양갓집 교수로서의 도리, 혼인 앞두고 예법을 복습하며 밤을 지새운 기억. 어느 날 대청 아래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지금 바위 섬에서의 비루한 밤. 그녀는 처음으로 우리와 생존의 무게가 전혀 다른 저울에 얹힐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혼인 전에 외가로 간 것도 목을 빌고 액을 피하려 함이었어. 그 잠깐의 피신이 이런 길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 아씨 탓일 리 없습니다. 물이 일으킨 일이지요. 다만 물은 늘 자기 길을 갑니다. 사람도 자기 길로 결국 갑니다. 행여 잘못 들으면 건방진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그 말이 오히려 깨달음으로 들렸습니다. 살아남으면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지. 아니면 각자의 길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르다는 뜻일지. 파도 소리가 오래오래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길수는 해안을 따라 걸어가며 진흙에 박힌 조개와 바위 틈의 개를 찾았습니다. 낮은 물때마다 잠깐 드러나는 얕은 웅덩이에는 작은 물고기와 미역 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위판에 따개비를 모아두고 솔가지를 모으고 두꺼운 잎을 말리며 물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물을 잘 살려보겠습니다. 이 솔가지를 더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초를 좀 더 모아보겠네. 빈속에 이거라도 씹으면 덜 괴로울 테니. 그날 밤 살아남은 불씨로 불을 피웠습니다. 바람과 맞서 세운 작은 돌벽 사이에서 칠락 같은 불꽃이 깜빡이는 순간 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윌슨은 그 불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따개비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 냄새는 참혹한 굶주림 속에선
잔치상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조갯살 하나를 나눠 입에 넣으며 현아와 길수는 서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현아는 바람을 등지고 바위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길수는 바위 아래 조금 떨어진 곳에 몸을 눕혔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모래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긴 자장가였습니다. 물은 잠깐의 나른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길수는 얇은 덩굴 줄기를 모아 비녀처럼 꼬고 바위에 부딪힌 나무 조각을 갈아 작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아의 헝클어진 머리 끝을 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머리칼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손 떼면 실례가 될 테지만 아씨가 손을 다치셨으니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거리를 두고 머리끝을 정돈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손놀림은 섬세했습니다. 그는 덩굴로 만든 가벼운 고리로 머리칼을 묶고 잠자코 물러섰습니다. 고맙다. 허나 받기만 하니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씨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길수야, 돌아가면 내 몫을 찾을 수 있게 해주마. 돌아가게만 된다면 저는 그저 아씨가 무사하기를 빌 뿐입니다. 그날 밤 모닥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기는 어쩐지 전과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파도에 젖은 장작처럼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둘의 몸은 어느 정도 섬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때에 맞춰 바닷물이 빠지면 바위 틈을 훑고 해가 가장 높을 때 휴식을 취했습니다. 길수는 해안선을 돌며 떠내려온 노끈과 판자를 주워와 바람막이를 더 튼튼히 엮었습니다. 도끼도 칼도 없었지만 돌이 곧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불을 지펴볼까? 눈에 바람이 들어오니 이쪽에서 막아보십시오. 불은 제가 할 테니 글씨가 살아나려면 호흡이 일정해야 합니다. 현아는 그가 하는 일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솔잎에 각도, 솔방울이 터지는 시각, 불길이 올라타는 남결. 그 작은 지식들이 모여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삶은 의뢰가 아니라 일이었다는 것을. 늦은 오후, 현아는 바위 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길수가 뛰어와 살피려 하자 그녀는 본능처럼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본능은 체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씨, 다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손을 대겠습니다. 여긴 영암고을도 배갓집도 아닙니다. 지금은 치료를 해야 하니 잠시만 허락하시지요. 알겠네. 길수는 삐끗한 발목을 확인했고 뼈의 이상은 아니었지만 부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젖은 천을 바닷물에 적셔 찬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길은 어렵사리 살아났습니다. 솔잎을 태운 연기가 몇 개 하늘로 올랐고 둘은 작은 열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아씨로 보이느냐? 여기서는 그래도 아씨입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게 그뿐이라서요. 고맙다. 하지만 오늘 너의 손이 아니었으면 나는 걸을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겠지. 그날 밤 파도는 유난히 우렁찼고 바람은 모래를 밀어내듯 밀려왔습니다. 현아는 불을 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기의 경계선이 부서지는 소리는 의외로 정숙하고 작았습니다. 8째 날, 길수는 바위 언덕 위에 올라섰습니다. 먼 바다 쪽으로 고래 등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변했고 파도의 리듬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바다 표면의 빛과 날개의 각도를 읽었습니다. 오랜 품파리의 감각이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해안 쪽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파랑이 거칠어집니다. 곧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물과 해초를 미리 더 모아 두어야겠다. 그날 저녁 번개가 멀리서 바다 수평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람막이 안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비가 덮치듯 쏟아졌습니다. 불은 꺼졌고 바닥의 모래는 온통 젖어들었습니다. 현아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빗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길수는 젖은 어깨를 떨고 있는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비가 거세도 새벽이 오면 그칩니다. 나는 내가 두렵지 않다. 다만 돌아가야 할 집이 더 두렵구나. 한 줄의 말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무인도에는 도리도 예법도 없었지만 돌아가야 하는 땅에는 도리와 예법만이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구름 사이가 잠깐 열리고 해가 나왔습니다. 새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낮게 비상했습니다. 길수는 모래 위에 젖은 대나무를 일게 늘어놓아 햇볕에 말렸습니다. 현아는 바위에 걸터 앉아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야, 예, 아씨.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름을 가지는 것이냐? 나와 너는 이 섬에서는 제가 먼저 불을 지피고 아씨가 불을 기르셨습니다. 그게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의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밤을 만나면 자주 무너집니다. 현아는 자기 무릎 위에 떨어진 솔잎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은 그녀가 깊은 고뇌 속으로 들어가는 몸짓이었습니다. 10사흘째 저녁, 하늘은 잠잠했습니다. 길수는 연기를 크게 피워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풀을 위에 덮으면 연기가 진해진다고 사공들에게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아의 눈빛은 그날따라 자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간 뒤 자신에게 생길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사람들이 내가 머슴과 섬에 있었다 하여 나를 어찌 보겠느냐. 말들이 많겠지요. 예법이 내겐 칼날 같구나. 하지만 그 칼이 밥을 주진 않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아씨가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머슴은 아씨를 살리는 것으로 빚을 갚습니다. 빚? 살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아씨가 살아야 저도 제 목숨이 산다고 믿습니다. 그가 고개 들어 바라본 하늘엔 연모가 얇게 끼었습니다. 길수는 큰 나무잎에 물을 적셔 물 위에 덮었고 연기가 검푸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작은 점들이 흔들렸습니다. 배었습니다. 분명 배었습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어렴풋한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수는 깃발처럼 허리끈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배 위에서 신호북 소리가 둥둥 울렸습니다. 젊은 사내가 외쳤습니다. 거기! 사람 있어!
부를 것이요. 접근하겠소. 여기요. 이쪽입니다. 배는 조심스럽게 모래톱을 스치듯 접근했습니다. 노를 젓던 사내들이 두 사람을 보고 놀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천만 다행이요. 영암 김진사 댁 구수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 며칠째 바다를 도는 중이었소. 살아 계시다니. 현아는 무릎이 풀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수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는 둘 다 가장 솔직한 인간이었지만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다시 이름표를 달아야 할 날이 왔습니다. 어부들은 현아를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는 뒤에 오는 배를 타시오. 사람들 운이 있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한 김진사의 지시였습니다. 현아는 마지막으로 모래 위의 길수를 보았습니다. 눈길을 마주치면 무너질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길수는 먼 바다만 보았습니다. 배는 단정히 물살을 가르며 섬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길수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길수는 아주 낮게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아씨,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그뿐이면 됩니다. 섬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파도는 그들이 남겨둔 작은 발자국들을 서서히 지웠습니다. 현아가 영암 본가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구는 기적이라 했고 누구는 혀를 찼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젖은 옷과 바람에 탄 피부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 단단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넘어온 목소리로 딸을 안았습니다.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했지. 그 말이 하늘에 닿았구나. 그러나 세상은 간단히 눈물만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순간 세상은 다시 신분의 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섬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은 사라지고 양반 규수와 머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의 무게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하나하나 현아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가씨,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복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현아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게 묻겠어. 내가 아씨였던 그날들과 무인도에서 숨을 나눴던 그날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그날 밤 현아는 어머니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말했습니다. 길수의 신분을 풀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머슴살이는 해마다 더해졌고 그의 빚은 장부에 늘어갔습니다. 현아는 자신의 폐물 일부를 팔아 길수의 장부에 묵은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리고 포구 근처 작은 초가와 낡은 거룩배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배의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100년, 더러워진 물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연꽃을 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길수야, 이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아라. 길수는 오래 망설이다가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 마님이라 불러야 하지요. 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약속대로다. 길에서 만나도 모른 채 하자.
내 삶을 지키기 위함이야. 예. 그의 대답은 짧았으나 깊었습니다. 바람은 폭우의 소금을 실어 나르고 저 멀리 영산강 물길은 무심히 반짝였습니다. 소문은 일었다 꺼지고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곤 했지만 혼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혼사 상대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공가 어른은 말했습니다. 본래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소문이 번지면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빨리 혼사를 치러야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게요. 현아의 내면은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을수록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혼례 예복의 금사실이 어찌하여 쇠사슬처럼 느껴지는가? 그녀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놀이개를 손수 달아주며 딸의 눈빛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아야, 도리는 사람을 묻기도 하지만 사람을 지켜주기도 한단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너 자신을 버리지 마라. 집안은 곧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대갓집에 체면을 세우는 혼례라 잔치는 화려하고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아의 가슴 속에는 섬의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한 본가의 마당에는 붉은 장막이 쳐지고 초롱불이 수십 개 밝혀졌습니다. 목소리와 피리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객들은 양반과 혼례의 장관에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양반가 교수는 다르구먼. 저 눈빛 보게나 깊고 기품이 넘치지 않는가. 현아는 붉은 연지 곤지를 찍고 다나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섬의 밤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분을 잊은 채 서로를 사람으로 불러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길수야, 오늘 이 길을 걷지만 내 마음 한켠은 그 섬에 남겨두마. 너와 나,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이었단 걸. 하지만 살아 돌아왔으니 살아내야겠지. 그리하여 현아는 혼례를 치렀습니다. 세상은 질서대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세상을 본 여인이었습니다. 길수는 멀리 서서 목소리를 들으며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섬에서 피어올린 불씨는 사라졌지만 그 불길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때론 폭풍에 떠밀려 전혀 뜻밖의 섬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폭풍과 섬이 일깨워 준 것은 결국 우리는 이름과 신분 이전에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름과 자리를 넘어 진정한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